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뭐 특정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요즘의 시대는 2025년 돌이켜보면은 세상에 점점 전쟁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사실 뭐 인류 역사는 전쟁의 시대라는 것도 잘 아시는 거고, 그나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냉전 시대에는 이제 뭐 미국과 뭐 소련이라는 원체 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이제 드물게 있었고요. 냉전 이후에 뭐 1990년부터 세계화 시대에는 뭐 전쟁 따져보면은 이제 주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세계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2025년 지금 시절로 따져보면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단 휴전한 상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3, 40년 정도, 그리고 좀 길게 봐서 지난 뭐 한 6, 70년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전쟁들이 많죠. 당연히 힘 있는 나라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전쟁들이 잘 안 끝나요.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력 차도 많이 나고 힘도 센데 강대국들은 전쟁을 끝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저것 좀 궁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특히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난 군사력, 막강한 뭐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광석화처럼 전쟁을 끝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러한 이제 강대국들이 전격전으로 단기전으로 전쟁을 끝낸 게 1991년이죠. 그때 이제 걸프전 이때 이후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걸프전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따지면 처음에 이제 뭐 사막의 방패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한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세로 가서는 정말 뭐 얼마 안 걸렸고, 특히나 이제 지상군이 투입되는 그 작전으로 보면은 한 100시간 정도 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하면서 강대국들은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이 걸프전 같은 경우는 CNN이 생중계를 하면서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으로 전쟁을 무슨 게임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러한 타격 모습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발달한 통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뭐 일사불란하게 이런 식으로 혼선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되게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990년 이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갈수록 기술은 좋아져.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시간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골라서 투입을 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은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후부터 벌어지는 전쟁들은 그러한 강대국들이 참전한다 하더라도 단기전으로 끝난 게 과연 몇 번이나 있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9.11 이후에 미국이 이제 침공을 개시를 하면서부터 북부연합과 힘을 합쳐가지고 카불을 점령할 때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끝났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미국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이제 롱기스트 워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미국이 치른 전쟁 중에서 정말 제일 지겹게 오래 끈 뭐 그러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뭐 미국이 그냥 져서 물러난 거죠. 탈레반이 이제 귀환을 하는 전쟁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도 어떻게 보면 전쟁을 20년씩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도 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다들 뭐 3일, 뭐 3주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석 달도 안 나왔지만 지금은 3년을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휴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자지구 2023년 이제 10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보복을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뭐 가자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신속, 단호, 압도 뭐 이러한 것들을 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압도적인 전력차로 화력을 퍼부어가지고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의외로 잘 빨리 끝나지 않더라라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전쟁을 치러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상대방보다 뭔가 강력한 무력을 가진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좀 길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약간 로망 같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군사 전문가들, 군사 전략가들, 군인들 이런 사회에서 좀 퍼져나갑니다. 즉 기습적인 공세를 통해서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부터 이게 단기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어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조가 이제 뭐 나폴레옹일까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 결정적인 전투 한두 번으로써 상대방을 패퇴시키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휴전을 맺어서 전쟁을 마무리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점점 발달하는 뭐 야금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학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화약과 관련된 거겠죠.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철도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묘하게 전쟁은 금방 끝낼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초반에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속도, 방향 그리고 무자비함을 과시를 하면 상대방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어서 전쟁을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짧게 끝나는 거야 라는 인식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다들 열광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뭐 얼마 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이제 끝났으니까 4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참호전, 장기전으로 이제 바뀌게 됐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뭐 2차 세계대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틀러 같은 경우가 서부 전선에 대해서는 놀라운 전격전을 전개를 해서 뭐 덩케르크에서 영불 연합군을 이제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뭐 파리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동부전선으로 가서는 이제 지지부진한 전쟁을 치르면서 1945년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끝날 때까지 길게 보면 한 6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옆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1941년 12월이었죠. 그때 이제 진주만을 이제 기습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습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전쟁을 일으킨 세력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기전을 원했던 이제 추축국,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 장기적으로 뭔가를 버틸 수 있는 연합국, 이 두 세력의 충돌 속에서 국민들을 더 많이 동원하고 국민들을 더 쥐어짜고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합국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이긴 건 뭐냐? 뭐 단순히 돈 이렇게 보기보다는 총력전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국력 면에서 상대방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전쟁이라는 것은 단기전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장기전으로 번진다라는 면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 5년, 6년씩 갈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가 만약에 이 전쟁은 10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전쟁을 일으킬까요? 아무도 일으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계속적으로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어지는데 왜 전쟁은 일어날까? 이제 궁금스러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장기전, 몇 년씩 걸리는 전쟁은 모두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사실 전쟁을 몇 년씩 치른다라는 생각으로 물자를 쌓아놓거나 여기에 수반되는 계획을 짜거나 여러 가지 병력과 관련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한국 전쟁이 이제 3년을 끌었기 때문에 되게 장기전에 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작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은 뭐 2주 늦어도 20일 내에 다 쏟아부어서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일 내에 전쟁을 끝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을 3년, 4년씩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그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에 맞춰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과연 있나?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 전쟁 이길 자신 없지? 라고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우리의 뭐 체면 이런 것들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단기전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기전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생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치르지만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10년, 20년 끓는 것보다 한바탕 전쟁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제 군인들도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많은 군 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의 인력들이 초기 전쟁 개전 후 얼마 단기간에 계획을 세우는데 매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충격과 공포로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동시 타격 이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표적도 획득해야 되고 미리 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타격 능력도 배분해야 되고 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계획에 막 몰두를 하면서 이거 2주 또는 늦어도 한 달이면 끝나 라는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획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막상 전쟁이 터졌는데 계획대로 안 돼 라고 했을 때 많이들 당황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전쟁이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교착 국면으로 빠지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이제 먹여 살려야 되죠. 처음에는 다 등짐지고 내가 메고 휴대한 식량, 탄약 그리고 전방에 이제 배치해놨던 탄약고에서 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해가지고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주, 2주 이내일 것이고 전쟁이 석 달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보급전인 거죠. 어디서 갖고 오고 이것을 어떤 루트로 보급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엄청 많아진다. 그리고 보급선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당연히 국민들의 이제 지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을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은 단기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어라는 환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쟁이 길어질 수 있어라고 하면 아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른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장기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어야 치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진화하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막상 닥쳐보기 전에는 알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보고 있으면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뭐 정말 개인화기 정도 빼고 나면은 다 수입해서 와야 되는 그런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은 뭐 자주포도 만들고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중국제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는 자국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전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우버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표적 분배, 실시간 확인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드론들 소음 청취를 해가지고 표적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전쟁을 길더라도 꼭 해보겠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신경 쓰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단기전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술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새로운 뭔가 무기가 등장하면 이게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줄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전선에서 B-27, 그다음에 태평양 전선에서 B-29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이 무기가 모든 것을 끝내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무기가 처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면 그 전쟁은 이미 장기전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집착 그리고 기술을 통하면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어라는 것도 좀 환상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들어갈까 사람 머릿속에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가 단기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모든 국가들이 이제 초반에 뭔가 기선을 제압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팅 단계적으로 이 충돌 수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아주 극렬하게 붙었는데 서로가 다 그런 단기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상 얻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러날 것이냐 휴전할 것이냐 아예 못하죠. 전쟁을 시작했는데
뭔가를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전쟁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전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이 이제 맞아떨어질 때만 단기전이 되는데 이 전제 조건들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즉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경우는 언제냐? 상대가 나하고 이를테면 뭐 정규전이면 정규전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든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가 힘 대 힘으로 딱 붙으실 때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든 전쟁을 막는 쪽이든 어떻든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크지 않아. 아주 제한된 목표야. 저 목표만 달성하면 돼 라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런 목표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상대편도 이 전쟁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저 자식들이랑 우리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러면 서로가 힘 대 힘으로 부딪히다가 큰 손실을 입고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나는 편체를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도망다니면서 아웃사이더, 아웃복싱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만 단기전인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할 때는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걸프전,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걸프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목표가 되게 정말 단순 명료했어요. 즉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세인 이라크를 밀어낸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쫓겨나는 그것을 걸어서 가든 철도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쿠웨이트를 자유화시켰어요. 쿠웨이트의 해방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라크군이 다 나갔어. 여기에서 미국은 단호하게 전쟁을 딱 끝냅니다. 후세인을 무너뜨리자 붕괴시키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그거는 전쟁의 목표를 넘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끝낸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 요 지역만 우리가 확실하게 갖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그런 전력들을 넓고 얕게 그렇게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야망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목표는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 크림반도를 통해서 한번 얻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큰 거. 그러면 저는 그냥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정도면 충분히 컸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성공이 너무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을 당연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쟁이 자꾸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전쟁을 생각을 할 때 상대방 군인들을 우리가 힘으로 제압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일반 민간인들이라든지 그전까지는 정부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오히려 더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상대방한테 맞서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상대방의 국민들이 쉽게 호응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라는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푸틴 대통령 같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자기의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오나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나치로부터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저쪽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고 네오나치 세력을 척결해야만 안전한 러시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를 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네오나치 이야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나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즉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본인이 당초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을 바꾸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말을 왜 바꾸느냐? 그냥 내 생각이 틀렸어 라고 그러면은 이 유능하지 못함, 약함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다. 사실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라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보는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전선에서의 승리, 하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을 때 우리가 피우스의 승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이거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대해서 자꾸 예외주의를 적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은 전투에서 몇 번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전투가 이긴다고 해서 이 평화 그리고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잘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이 현대 요즘의 전쟁의 양상은 계속적으로 전쟁이 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전쟁을 뭐 3.1 전쟁, 6.1 전쟁 이런 식으로 짧게 끝냈죠. 근데 끝내고 난 다음에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왜 안 끝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군인들이 아니죠.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인인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단기전을 전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군인들은 당연히 이겨야 된다라는 대답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하지만 전쟁을 진짜로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 돈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더 이상 미사일 살 돈 없습니다. 더 이상 뭐 할 돈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라고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장기전을 두려워한다. 자, 이 전쟁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듣는 정치인이라면 그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데? 너무 큰 충격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엔 안 들지만 어떻든 상대와 협상, 외교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군사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한 사회, 국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커지고 있지만 이것은 환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장기전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다 단기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단기전은 정말 운이 좋은 그리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달성됐을 때만 단기전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 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전쟁이 터지면 뭐 얼마 만에 끝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보면 전쟁을 장기적으로 치르면서 어떤 식으로 적응을 했고 그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서 지켜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쟁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강대국들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강대국들은 왜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달아주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